배대지에 언제 들어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배대지에 언제 들어오는지는 통장 트래킹 확인으로부터 할 수 있는데, 트래킹이 저희 쪽에 입고가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들 하시나요? 주로 타오바오 이렇게 보시죠. 번역기도 이렇게 돌려셔가지고 청구로 배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죠. 근데 타오바오 알림이요, 아무 송장이나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창고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짜 송장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국 판매자들이 배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부 판매자들이 가라 송장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잘못된 주소지로 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사실 오배송 되는 경우가 크게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배송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이두 들어가셔가지고, 웹서핑 사이트거든요. 송장 번호 입력하시면 택배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류 추정 여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각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송장 조회 들어가셔가지고 송장 조회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오바오에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 안 뜨는 경우나 뭐 배송이 안 된 경우, 배송은 도착했는데 저희 쪽에 입고가 안 잡히는 경우, 이렇게 바이두에서 검색을 한 번쯤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저희 창고가 위에잖아요. 위에가 아니 뭐 상해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천 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확인하실 때도 그냥 도착했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 웨이하이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상품이 잘못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죠. 네, 저희 쪽에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저희는 당연히 판매자한테 상품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문의를 넣어라. 판매자 당장 찍어보니까 도착했네 라고 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캡처 떠가지고요, 위에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을 했잖아, 확인해봐 하면 다른 송장 열이면 열이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보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이제 경험치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하나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난해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트랙터에 다는 뭐 쟁기 같은 건데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도착을 했어요. 저희 창고에 150kg거든요.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 더 팁을 좀 드리면, 큰 물건, 좀 비싼 것들 시키실 때 미리 판매자한테 포장 사이즈나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저는 첫 번째, 마진이 얼마냐? 제일 중요하죠. 포장에 얼마를 투자를 할 수 있을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20만 원이다, 판매가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배송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마진 10만 원 남잖아요. 근데 우드 짤 수 있을까요? 150kg짜리 이런 거 우드 짜고 하면 무게도 더 올라가서 배송비 증가하고 포장 비용 이 정도면 뭐 최소 3만 원, 4만 원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드를 짜지 않으셨어요. 랩만 갖고 나갔습니다. 왜냐? 마진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진을 보고 내가 포장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희 쪽과 포장 비용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투자할 비용이 많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작은 경우가 또 문제잖아요. 또 두 번째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면 상품에 대한 특성. 농사 한번 이거 전기 쓰고 나면 기스 바로 나죠. 이거 그래서 구매자들이 기스나 파손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구매자들의 특성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리 테이블이었다 생각해봐요. 이 파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쇳덩어리 같은 것들 우드 비용에 투자하지 마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상품 특성을 생각하신 다음에 포장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스가 나면 안 되는 고가의 상품이거나 디자인이 중요하다, 상품을 집 안에 전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마진이 적더라도 우드를 치거나 뽁뽁이를 많이 감거나 랩을 많이 감거나 하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사실 이거 저 같으면요, 이거 그냥 랩도 안 감고 이대로 나갔습니다. 그 비용도 아껴서 저는 마진으로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우드도 쳐야 되고 만약에 마진 폭도 작고 민감한 상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포장 비용은 정해져 있죠. 구매가도 있죠. 판매가도 정해졌죠. 운송비, 이거는 아직 100%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송비를 절감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거 150kg면 대략적으로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150 곱하기 1,300원. 뭐 대략적으로만 해도 19만 5천 원. 플러스 경동 비용도 꽤 많이 나오겠죠. 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LCL은 이렇게 갔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뭐 16만 8천 원의 운송비 또 싸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국내 운송비
배송비, 트럭 잡는 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10만 원. 자, 트럭 잡는 거 저희가 연계도 해드리고요. 어떻게 잡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싸게 잡는 방법.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뭐 150kg에 1,300원.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판매가 책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방법. 고객에게 정해 호소를 해야죠.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송비가 많이 나오게 됐다. 내가 이 정도는 부담할 테니까 고객님께서도 부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판매 수량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 판매를 하시고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나면 다른 걸로 메꾼다 생각하시고 그냥 판매되는 것을 팍팍팍팍 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8기 분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하나하나의 주문건에 대해서 지금은 신경을 쓰실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무게, 포장이 어떻게 오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무게를 저희 쪽에 전달을 받고 대략적인 견적을 받으시고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마진이 좀 안 된다 하면 구매자랑 연락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쇼부 보고 이제 판매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